여러분은 혹시 자식을 너무 믿어서 큰 실수를 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믿고 맡겼다가 집에서 쫓겨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내는 65세 박정희입니다. 우리 부부는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삶이었죠. 명절도 주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였죠. 우리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김민수, 올해 36입니다. 우리는 민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민수가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죠.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아들이 3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유진, 당시 30살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민수를 잘 따르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기시는 게 어때요? 왜 갑자기? 증여세 때문이에요. 지금 넘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민수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명의만 제 걸로 할 뿐이지 여기는 부모님 집이잖아요. 당연히 평생 여기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키운 자식인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2억짜리 아파트를 민수 명의로 넘겼습니다. 2022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이야기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저는 40살이었고 아내는 38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월세방 하나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그때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아내와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아내 이름으로 된 15평짜리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장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랑 놀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 놀아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식당으로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배고프면 김밥 한 줄 먹고 졸리면 주방 옆 작은 공간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김밥 맛있어.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 하루 매출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번 돈을 한 푼도 쓸지 않고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옷도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샀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 아빠가 꼭 너한테 좋은 집 사줄게. 민수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게 창피해서 집 앞까지만 데려왔대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괜찮아요, 엄마. 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어요. 민수야, 축하한다. 학비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대줄게. 우리는 4년 동안 민수 학비를 다 댔습니다. 등록금만 1년에 8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냈습니다. 민수가 잘 되는 게 우리 목표였으니까요. 민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연봉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돈 벌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수가 첫 월급으로 우리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30년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직장 다닌 지 5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밝고 예쁜 아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민수 오빠 잘 챙길게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우리가 반, 처가에서 반을 부담했어요. 우리는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줬어요. 전세 3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신혼집 전세금 대줄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도 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민수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결혼을 했고 우리는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장사가 안 됐어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30년을 해온 가게를 접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 코로나가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게 정리하고 편하게 살자. 그래, 우리도 이제 60 넘었는데 좀 쉬어야지. 우리는 가게를 5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과 가게 넘긴 돈을 합쳐서 서울 강동구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1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32평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여보, 우리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네. 그러게,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우리는 처음으로 내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67년, 65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증여세 때문이에요, 아버지. 지금 넘기면 약 1억 정도만 내면 되는데 나중에 상속으로 넘어가면 2억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걱정 마세요. 명의만 제 것일 뿐이지 여기는 당연히 부모님 집이잖아요. 민수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민수 줄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저 믿으시죠?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인데 뭘 걱정해. 내가 30년을 키운 자식인데.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2022년 3월. 우리는 아파트를 민수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1억 2천만 원은 우리가 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말이죠. 등기를 마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부모님 집이에요. 평생 편하게 사세요.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유진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들 반찬이에요 하면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쯤이었을 겁니다. 유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유진아, 그 가방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요? 500만 원 정도 했어요. 민수 오빠가 사줬어요. 500만 원? 아내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30년 식당하면서 가방에 500만 원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제 생일 선물로요. 오빠가 저한테 잘해줘요. 유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유진이가 간 후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 돈이 남아돌라. 저도 씁쓸했습니다. 민수가 돈을 그렇게 쓰는 줄 몰랐거든요. 그 후로도 유진이는 계속 비싼 물건들을 들고 왔습니다. 명품 지갑, 명품 신발, 명품 액세서리. 어머님, 이거 어때요? 샤넬 신상이에요. 아, 예쁘네. 아내는 억지로 웃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희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오려고 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요. 나가달대요. 그럼 다른 전세 알아보면 되잖아. 전세가가 너무 올랐어요. 4억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럼 대출을 받든지. 대출 한도도 다 찼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차라리 여기로 이사 오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방이 3개잖아요. 하나는 저희가 쓰고 하나는 부모님 쓰시고 하나는 서재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물론 우리 아들이지만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민수야, 그건 좀... 아버지, 며칠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명의는 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월세 나가서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글쎄, 아들이 힘들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데. 하지만 며느리랑 같이 살면... 나도 알아.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결국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022년 11월, 민수 부부가 우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됐습니다. 유진이가 하나둘씩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오빠 자는데 시끄러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유진이가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 미안하다. 조심할게. 그리고 거실에 계실 때 TV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 재택모 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알았어. 저는 점점 우리 집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러게. 하지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애들이 또 나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데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비? 네, 저희가 지금 돈이 좀 빡빡해서요. 한 달에 50만만 부탁드려요. 50만 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생활비를 내야 하죠? 아버지도 여기 사시잖아요. 관리비도 나가고 전기세, 수도세도 나가는데 같이 쓰는 거니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다. 우리는 매달 50만 원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식비도 따로 내라고 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어머님 음식이랑 저리 음식 따로 놔주세요. 섞이면 헷갈려서요. 유진이가 냉장고에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음식은 한쪽 구석에, 민수네 음식은 넓은 공간에 자리 잡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5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76번째 생일이었죠.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리고 소박하게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당신도 수고 많았어. 우리는 둘이서 조촐하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민수한테는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아빠 생일이니까 같이 저녁 먹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되어도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8시, 9시,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전화해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디야?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아, 아버지, 죄송한데 저 회식이 생겼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회식? 오늘 아빠 생일인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상사가 갑자기 잡은 거라서 죄송해요. 민수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맥이 풀렸어요. 안 온대요. 회식 있대요. 그래. 아내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생일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저는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진이가 있었어요. 유진이도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식 다녀왔어요. 재밌었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둘이 회식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온 거구나. 제 생일 핑계로 둘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며칠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유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이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리모델링? 네, 좀 오래됐잖아요. 주방이랑 화장실 다 뜯어 고치려고요. 그건 왜 갑자기? 제 명이니까 제가 관리해야죠.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부모님이 좀 부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도 여기 사시잖아요.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절반만 부담해 주세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네, 부담되시면 조금씩 나눠서 주셔도 돼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이야. 네 명의로 넘긴 건 믿어서 그런 건데. 아버지, 명의가 누구 거예요? 저잖아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뭐라고? 맨날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차라리 부모님이 다른 데 나가서 사시면 어떨까요? 민수의 말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때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를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김민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유진아, 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유진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인데요. 부모님이 월세 나가세요. 아니면 여기 살고 싶으시면 월세를 내시던지요. 월세? 네.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여기 계속 사셔도 돼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월세를 내라고?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가정을 돌봐야 해요. 유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네,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쫓겨나? 내가 해결할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 반환 케이스네요. 부당이득이요? 네, 명의만 아들분께 넘긴 거지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의뢰인분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증여 취소요? 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556조에 명시되어 있죠. 변호사의 설명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드님이 부모님을 내쫓으려 했다는 증거, 월세를 요구했다는 증거 등이요.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가 우리한테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었죠. 완벽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소정을 제기했습니다. 증여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소장을 받은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그래, 맞다. 아버지! 민수야, 네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어. 이제 법으로 해결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통장 내역, 아파트를 구매한 증빙 서류, 민수에게 증여한 기록, 민수가 월세를 요구한 녹음 파일, 민수가 우리를 내쫓으려 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대로 민수 측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명의가 피고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재산입니다. 증여의 조건은 부모가 평생 거주한다는 전제였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 변호사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2024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위자료까지 인정했습니다. 민수의 행위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한 거였죠. 판결 후 법정 밖에서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제가 미쳤었어요. 유진이 말에 넘어가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넌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어. 아버지!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연락하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 아파트는 다시 우리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유진이가 이혼을 요구했대요. 당신 부모 때문에 집까지 잃었잖아. 나 이혼할래. 유진이는 민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가끔 민수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민수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가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쌍한 건 우리였어.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한 우리 말이야. 그래. 아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은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요. 윈수는 가끔 집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어떤 젊은 사람이 계속 서성이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내가 민수를 너무 믿었어. 그게 잘못이었어.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게 미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명의를 함부로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법은 정당한 사람 편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긴다면 어떤 조건을 달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넘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